예,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같이 하신 분들은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그리고 조직부총장을 맡고 계신 소병훈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길지 않은데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 대선 공약에서는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와 지역 편중 완화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비록 공약에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해온 선거제도 개혁에는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이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밝힙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이 정개특위가 앞으로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선생님 김남철입니다. 네. 두세 가지 정도 질문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나가신 시점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당에서 노력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이제 민주당에서 공약으로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이제 공약으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공약을 하셨었는데, 그 방식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연동형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 좀 약간 그동안에 그 말씀하신 거로는 연동형 방식을 약간 좀 배제하는 방식으로 좀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공약하셨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연동형으로 고려해서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떠나시기 전에 당대표와 원내대표께 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이렇게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당부를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발표한 대로 그런 대통령님의 뜻을 받아서 저희 당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상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당이 그동안 쭉 이 공약을 통해서나 정책을 통해서 우리 당의 기본 입장으로 가져왔던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이 비례대표제의 그러니까 연동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상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번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그 주장 안에 우선 첫 번째는 번역별 비례대표제가 신뢰성 있게 작동을 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의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비례대표 비중을 높이는 이 의견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더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배분 방식에 있어서도 바로 연동형 방식 이런 것들이 도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공약을 해왔고 또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는 명시적으로 비례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공약도 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예. 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네. 전원뉴스 차지입니다. 민주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 의원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이 선거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행 그 의원 수가 유지되는 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여야 간의 합의, 더 정확히 말하면 정개특위의 이 합의안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방안으로 말하는 번역별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종류인데,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전국으로 뽑을 건지 번역으로 뽑을 건지 구분해놓은 디테일의 차이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보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전에 의원정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모호하게 들리는 측면이 있어서요. 어제 정개특위 자문위원들도 입을 모아서 국회의원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먼저 정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원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의원 정수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절대 넘을 수 없는 선, 절대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연동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당론 결정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현재까지 당 내에서 우리 정개특위도 의논을 해왔고 또 제가 선거법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한 임무를 맡고 나서 당내 의견을 이틀 동안 수렴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렴해 온 것으로는 연동형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열어놓고 협의를 해나가자.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내용이지 당대당으로 이를테면 성명 공방을 벌일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선거제도 자체의 역사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의 디테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정말 여러 측면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동형 방식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론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당론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정개특위의 단일안이 만들어지고 그 단일안을 당론 수용하는 것이 더 좋은 수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정개특위 간사 김종민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보완해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당의 당론에 번역별 정당민국 비례대표제도 선거제도를 개혁한다. 이런 내용이 20년 내내 지속되어 왔습니다. 좀 전에 사국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에는 연동형 배분 방식까지 포함된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당의 방침을 이제 전달한 거고, 당론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아마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검토한 그 방안을 가지고 당론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연동형을 당론을 하느냐 마느냐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이미 우리 당의 당론에 연동형 방식까지 포함한 당론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냐. 근데 지금 이제 정개특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선거법 협상의 핵심은 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례대표의 비율을 얼마나 할 거냐.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쟁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석 배분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이제 연동형 배분 방식을 우리가 검토하자 이런 거죠. 근데 두 가지 문제가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얼마나 늘리냐에 따라서 연동형 배분 방식을 또 어떤 방식을 적용할 거냐가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문제가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은 이런 입장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성립이 된다면 아마 당론 논의에서 당론 결정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방안, 어디에 이게 조영국 기자라고 합니다. 네.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가 될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가지 그것도 좀 질문을 하고. 네,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문제는 당연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 구체적인 안은 아마 정개특위에서 우리 당의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역구와 비례성 강조하시는데 비례대표의 비율은 어느 정도 유지돼야지 비례성과 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네, 그 비율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당의 입장은 정개특위에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당이 당론이나 당의 의견을 정해놓고 서로 각 당이 공방을 벌이기 시작하면 실제로 정개특위 논의가 진전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의견을 이 정도로 확인을 해서 정개특위가 논의를 진척을 시키면 그 안을 각 당이 수용할 거냐 수용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결정해가는 방식이 훨씬 더 선거법 개정을 해나가는데 유효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정개특위에서도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발표는 안 했지만 당론을 각 당에서 정리해서 정개특위에서 협상을 할 건지 아니면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좀 각 의견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각 당의 공론화 과정을 좀 지원할 건지 논의를 했는데 전자, 즉 당론을 각 당이 결정해서 협상 차원의 논의를 하는 방식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이런 논의를 좀 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정개특위에서 의원님께 뭐 하나의 합의안으로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토론 가능한 쟁점들 또는 안들이 이런 것이 좋겠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각 당에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좀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박성준입니다. 네, 총장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 연동형 관련 말씀들이 사실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희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대표님과 이렇게 합의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거가 네, 대표님이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말씀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입장의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이 연동형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 연동형 도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것을 마치 이제 연동형을 반대하는 것으로 기사화되고 또 야당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 역시 이해찬 대표님과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야삼당에도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이를테면 연동형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그 야삼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불필요한 장외 공방 이런 것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야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그 정신과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정개특위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관위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선관위안이 이제 연동형 비례제 방식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그 민주당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연동형 방식을 이제 고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민주당이 생각하는 안과 그 선관위안의 안이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르다면 어떤 부분에서 제도를 다른 건지. 네, 계속 구체적인 걸 물어보시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이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의견은 정개특위의 여러 의견 중에 하나로 포함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에서 그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선관위가 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그 안에 대해서 저희가 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그 개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그 안대로 우리 당이 우리 당의 안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취지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 개혁적 성격을 충분히 존중할 것이고 또 그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하신 김태규 기자입니다. 그 그러니까 선관위안은 충분히 수용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에 선관위가 개정위를 내고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혁신안을 냈습니다. 363명인가요? 이것을 늘리는 그래서 의원총회를 했고 의원총회가 끝난 다음에 박주영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 당시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권역별 연동형을 기반으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의 역사와 조금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드리는 질문은 지금 연동형을 포함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연동형은 기본적으로 전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공약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연동형을 포함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비례성을 강화하는 안을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연동형이 하나의 선택지가 되는 것이고 과거의 문 대통령 공약이나 발언이나 민주당이 해왔던 스탠스에서 당론이 후퇴하고 퇴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비례대표제의 운영과 관련해서 그 연동형 방식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용 입장을 지금 밝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2015년, 16년에 있었던 혁신위 안, 또 의원총회에서의 논의 과정은 당론화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당론화된 그 문안의 내용은 2016년 총선 공약의 명문화된 내용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명문화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였고요. 그 다음에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 비례성 강화와 지역 편중 현상의 완화를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라고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 정확하게 당론화된 내용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는 게 법규식이고 사실상 그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각자가 시민단체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의 취지는 명문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고 우리가 당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형이 꼭 그렇게 우리가 강조를 한 건 아니다, 확인한 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오해를 살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파생이 되냐면 권역별 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연동형과 병립형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비례성을 강화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하시면은 그건 당연히 연동형을 말하는 건데 이게 또 그럼 혹시 병립형도 검토를 하고 계신가? 이런 이제 오해에 저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기자분께서 잘못된 개념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병립형과 연동형은 대립되어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연동형은 그 의석 배분을 전체 의석 배분을 정당 지지율, 정당 득표율과 연동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연동형이고요. 병립형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역구 선거 제도와 비례대표제를 병립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서 그 둘은 배분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한 유형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것을 좀 분명히 가름지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도 분명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대개 그 개념을 혼용해서 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답을 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동된 개념에 대해서 답을 하면 또 다른 오해를 낳아서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히려 이 정개특위에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안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협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추가로 해설을 좀 드리면요. 이게 좀 약간 우리 언론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란을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선이고 악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나의 방법의 문제예요. 우리 목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거죠. 그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방식을 채택하고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기본적인 전제로 놓고 비례성을 강화하는데 연동 방식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의 비율이 비례성 강화에서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합니다. 이것과 배분 방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비례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독일식 정당성 비례대표제를 하자. 좋다. 자, 이 발언을 지켜라. 그 발언 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다수제, 즉 지역구 선거 50%, 비례대표 정당성 무제가 50%입니다. 그럼 의석수도 이렇게 하면서 연동배분 방식을 하는 게 독일식인데, 그러면 독일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과연 그러면 이러한 의석 비율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한 건지, 이게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있었던 독일식 제도 좋다, 독일식 정당성 무제를 우리가 검토하자, 이거는 그 비례성을 최대로 높이는 독일의 노력, 그 취지를 수용하자는 거지, 독일 그대로 100% 우리 가져오자? 그건 국민들이 그 비례대표 50%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쟁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굳이 그런 단어 하나를 가지고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지금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1대1로 그렇게 이제 그 해석하는 건 조금 복잡해지고, 정개특위 논의에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논의해서 토론에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 비례성을 최대한 강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강화하는 한국적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논의하겠다, 이런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연동형 배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헝가리 같은 데도 연동하는 연동의 방식이 달라요. 독일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연동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기반을 찾아보자. 그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진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게 15년도에 정의당에서 2대1로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고, 그 다음에 상관이 안에 2대1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거를 당시에 민주당이 받았던 건데, 그럼 지금 2대1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어떤 비율에 대해서 정확히 있잖아요. 그런 이제 비율이나 세부적인 방안은 여기서 우리가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개특위에 상당히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로 간의 조율이라든가 조합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2대1이다, 1대1이다, 3대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직은 좀 아닙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3대1이냐, 2대1이냐, 1대1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든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비중을 늘리는데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금 선관위 안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수용 가능한 여러 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정기특위에서 하겠다. 네, 세 번째 질문. 김용 의원님 지금 질문 많이 드려서고요. 김용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구리식으로 하자는 게 액면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비례성을 높이자는 그 취지를 최대한 살리자는 거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저번 기자 간담회 때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데서 좀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오해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는데 100% 비례성을 보장하자는 것은 아니다. 100%를 소수정당에 다 몰아주자는 것은 아니고 뭐 양보할 수도 있지만 100%가 몰아주자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해주신 말씀하고 좀 상충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비례성을 보장하는 독일식의 방식을 취지를 살려서 도입하자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100%또 이제 포함해서 하는 말씀으로 이제 들리는데 그게 이제 100%가 아니라고 이제 100%로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그 차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 근데 이해찬 대표님 말씀이 이제 자꾸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가 뭐 양보한다든가 뭐 약간 표현상의 오해 소지는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표님 말씀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비례성을 강화하는 독일 방식, 좋은 방식이 하나. 기본적으로 독일은 바이마르 이래에 전체 100% 정당 명부 비례대표를 국회로 선출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당 투표에 의해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게 독일의 수십 년 전통이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어느 정당을 찍으면 내 찍은 정당의 숫자에 따라서 의석수가 배분되는 거를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의석 배분도 그래서 이게 워낙 군소정당이 난리마다 보니까 우리가 다수제를 좀 도입하자. 그래서 지역구 제도를 거꾸로 도입한 나라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잘 작동을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다수제 지역구 선거를 중심으로 하다가 비례대표를 새로 도입해서 이걸 좀 늘려가는 거예요. 지금 85대 15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수제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여서 그런 100% 비례성, 정당 명부를 100% 뽑는 나라의 제도를 좋다고 도입을 하려면 적용 과정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지 그냥 독일식이 좋다고 해서 그냥 100%를 우리가 하면 초과의석 제도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런 부작용에 대한 고민들을 말씀하신 거여서 그런 문제들은 정개특위에서 좀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적용할 때 이 비례 의석의 정도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 과연 제도가 작동할 건지 그 제도의 취지가 구현될 건지 이런 논의들을 좀 해서 고쳐나가면 큰 무리 없이 저는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이미 정개특위에서의 간사하다는 논의 과정에서 여야 모든 정당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나가면 서로 간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정안 같은 게 가능할 거다. 그런 공감대들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꾸 이해찬 대표님이 부정적으로 발언하신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이를테면 현행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50% 여성 공천을 하고 있잖아요. 대개 각 정당에서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소수 그룹을 대표하는 지역구를 통해서 국회 진출하기 어려운 계층이라든가 이런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비례대표 공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마이너리티에 대한 배려일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비례대표 제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경우에 이런 이 장치는 어떻게 살려나갈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이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대한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개특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이 비례성을 높이면서도 이를테면 그런 소수자들의 정치적 대표로 진출하는 그런 통로도 열릴 수 있는 안이 마련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제 우리 대표께서 비유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독일의 어떤 옷이 좋다고 그 디자인이 참 좋은 옷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사이즈를 고려 안 하고 그냥 그 옷을 가지고 입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디자인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이즈를 맞춰서 입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논의는 청계특위 임무죠. 그냥 독일 제도 100% 가져와서 우리가 한국에 적용하는 그런 정치 개혁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정계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 충분히 저는 합의안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또 독일식 제도는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까먹고 한 말씀 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퍼센트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 100%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그 연동형의 그 취지를 최대한 약간 살린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연동형은 100%로 하는 취지를 살려서 하는 걸로 민주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걸로 이해를 해왔었던 거고, 이제 그런데 그 연동형 100%를 안 하시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해찬 대표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다 100% 그대로 표현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연동형 100%라는 말은 없고요. 연동형이 100%냐, 50% 이런 건 없고, 비례성이 100%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례성 100% 하려면 100% 유럽처럼, 뭐,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100% 비례대표를 뽑아야 비례성이 100%가 됩니다. 우리처럼 다수제, 지역구 선거를 한 살이라도 하면 비례성 100%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수제 지역구 선거를 뭐 지금은 85%지만 이게 적어도 뭐 70%가 됐든지 50%가 됐든지 하여간 그 정도 수준을 하게 되면 비례성을 지금 유럽처럼 100% 달성할 수는 없는데 그 연동에 따라서 비례성을 최대한 강화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성 100%는 우리가 비례대표제로 100% 가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뒤에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 시사저널 이코노미 이준영 기자인데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든 간에 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은 비례대표석을 한 100석 정도로 늘려서 360석 정도로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그 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비례대표 100석을 만드는 방법이 353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래시안의 박정현입니다. 소병훈 의원님께서 2016년 7월에 번역별 비례대표제를 발의하시면서 득표수와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셨잖아요. 그때 소위원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소개하시면서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공약이 이번 개정안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당의 입장이 어떤 적이 없다는 뉘앙스 혹은 연동형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느껴져서 계속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연동형은 민주당한테 선택지가 하나인지 혹은 전제인지 그렇게 좀 명확하게 얘기하고 듣고 싶습니다. 그 권역별 정당부 비례대표제를 우리 당에서 이야기하게 한 취지를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지는 어느 한 정당에서 어느 한 지역의 모든 의원을 다 가져간다. 근데 51%를 획득한 정당이 49%를 얻은 다른 정당을 가진 치고
지역의 모든 의원을 다 차지한다라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사실 번역별 정당명 비례대표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거의 국내 정부에서부터 계속 지속돼 왔어요. 그리고 제가 냈던 그 개정안은 2015년도 중앙선관위안을 기본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물론 그 처음에 우리가 개정안을 내면서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연동형 100% 연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표 비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저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 당에서 3명이 냈었고 몇 사람들이 내면서 일종의 그 가장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선거 제도를 찾기 위한 하나의 그 제안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가 양당제에서 이제 다수당이 되지 몇 개 다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예컨대 이제 소수당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얻은 득표율에 비해서 얻은 의석수가 너무 작다 해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시작이 됐고 이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그 제기했던 의원들의 그 법안이 몇 개 있긴 있지만 우리 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즘 선거제도 얘기를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모든 것인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동 방식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마치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서 그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당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각 의원들마다 제기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우리 당의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모아가면서 정개특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각 당이 협의를 하겠지만 그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 당의 의견을 모아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김상희 의원, 박주민 의원이 냈던 2016년 안은 거의 그 중앙선관위 안과 유사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제안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동형이 전제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그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정개특위 논의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언론이 연동형이라는 게 쟁점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연동형을 단어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부탁을 좀 드리는데 우리의 목표는 비례성 강화입니다. 목표는 비례성 강화고 그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 연동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채택하는 거죠. 그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비례성 강화는 두 가지 방식이 하나는 비례대표의 비율에 따라서 비례성이 적용되거든요. 뭐 연동형 채택에 뭐야 비례대표 비율이 지금처럼 6분의 1밖에 안 되면 별 큰 의미도 없어요, 사실. 연동형 여기에 모든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비율에 따라서 이 배분 방식은 또 다양하게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는 만약에 비례대표 비율을 1대1로 한다, 50대50으로 한다 그러면 병립형으로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비례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그 정개특위 논의에서 충분히 다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그냥 서로 간의 이해관계 조정하는 수준에서 거치돼야 하는 그런 정도의 개혁안을 논의하지는 않을 거고 분명하게 비례성이 실제로 강화되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할 거다. 이 점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서울신문 강영 기자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민주당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20년 동안 공약하셨던 게 계속 그대로 정개특위에서 잘 논의되고 있는데 야3당은 정개특위에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자매로 나온 것 같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하시는 게 좀 실효성 없는 방안이 아닐까? 아마 정개특위 논의가 곧 진행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뭐 며칠만 두고 보셔도 아실 것 같고요. 우리 당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표제를 당론으로 20년간 쭉 유지해왔지만 그 내용 안에는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저의 말이 제가 모두에 드린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아마 우리 송영훈 의원님 선거법 개정안이나 박주민 의원, 김상일 의원 개정안에 모두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만 봐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를테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명문화된 우리 당의 당론이고 연동형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는 연동형과 무관한 정당이다 라고 하는 걸로 또 해석된 측면이 있어서 그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당의 당론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연동형이 포함된 것이었는데 왜 후퇴하느냐 이런 또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연동형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그 연동형 배분 방식을 유력한 비례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고려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이지 이 과거의 우리 당의 입장과 지금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또 역으로 그러면 지금도 이제 연동형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또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네. 그래서 아까 전화 질문들이 이준영인데요. 아까 이제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식도 있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좀 나왔었던 의원 특권 부분들도 스카이비나 정책 개발비 부분에서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특권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수를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 좀 오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할까요?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대선거구제, 그러니까 권역별도 수선거구제가 있고 중대선거구제가 있는데 중대선거구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하나는 과거에도 이런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흐지부지 되면서 사라졌었거든요. 언제까지 이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좀 날짜나 시기를 좀 금방가지고 수 있는지. 네, 중대선거구제나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이런 것들은 저희 당에서 검토해온 방안은 아닙니다. 다른 당에서 정개특위의 제안이 있다면 정개특위 차원에서 충분히 이 제도로서의 장점이 어떤 것인지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개특위에서 조만간 정개특위 안을 단수 또는 복수로 내놓는다면 저희 당에 그 안에 대한 수용 여부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안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번 올해 안에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끝나기 전에 정개특위 안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돼서 본회의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이번 전국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수 있을 거고요. 1년 전에 선거 1년 전에 제도를 확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이 선거법 논의에 임하는 우리 당의 우리 당의 자세나 마음가짐과 관련된 것들, 선거법 협상은 제가 이렇게 정기특위 논의를 좀 해보니까 이해관계의 조정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 문제는 합의는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정말 개별 의원 한두 분이 이해관계가 틀려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원님들이든지 이 선거법 협상에 어떤 합의안이 나오면 나는 반대다, 나에게 불리하다, 이런 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분이 다 이해관계에서 다 만족하는 안은 못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아니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대의 명분으로 확고하게 기둥을 세워놓은 합의안이 아니면 이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의 반발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선거법 협상은 과연 이 개혁의 대의 명분이 뭐냐, 또 확고한 기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법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노무현 두 지도자가 평생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해보겠다 하고 평생 노력해오셨고 헌신해오셨습니다.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그 두 분의 정신은 아직 살아있고, 그 정신이 살아있어서 지금 이 선거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분의 정신을 이어가는 정당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의원들이 이해관계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게 중심이 아니고 정말 이번에 국민들의 신뢰를 한번 회복해보자, 딱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합의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그것이 의원들 전체의 동의를 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런 과정들에 한번 도전해보겠다. 저는 그런 각오로, 우리 정개특위 8명이 있는데 8명이 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꼭 좀 알아주시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